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행정의 역사와 범주에서 특별히 사회복지행정의 확립기에 대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확립기는 1980년에서 1990년대까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80년대를 가리켜서 우리는 사회복지행정체계가 마련된 시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1990년대에는 사회복지행정 영역의 체계화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립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고요. 담당의 김성철 교수입니다. 네, 사회복지행정의 확립기에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몇 가지의 사항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1980년도로 거슬러 올라갔어요. 1980년대에는 급속한 산업화와 그리고 도시화, 이러한 부산물로서 각종 사회 문제가 속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군사정부의 퇴진과 민주화의 진행으로 그동안 억눌려왔던 사회복지 욕구도 분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5공화국에서는 표면상으로나마 복지사회 구현을 사회 목표로 정하였고, 유신체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사회 정의와 기회 균등에 입각하여 각 전 국민의 행복이 보장되는 그런 복지 이념을 천명하면서 경제 일변도의 개발 계획에서 벗어나서 경제와 사회의 균형이 잡힌 그런 균형 있는 발전을 기본 목표로 삼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복지 수요 팽창으로 정부는 아동이나 노인이나 장애인 등에 대한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법을 제정하고 또는 개정을 해서 민간 사회복지기관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1980년 후반에 전문적인 사회복지 조직이 탄생하고 공공복지 행정체계가 마련되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한 상담 및 치료 전문 사회복지기관도 이 시기에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시기의 사회복지제도 발전의 특징을 보면 국민연금제도, 최저임금제도, 전국민의료보험제도의 실시 등 소득과 또 의료보장의 확대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죠. 1984년에는 여성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특수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게 되었죠. 더 나아가서 1987년부터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영세민 밀집지역에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1988년도죠. 서울 장애인 올림픽을 계기로 장애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장애인 고용 촉진에 대한 법률을 제정해서 장애인 복지를 향상시키고 1988년도죠. 향상시키게 되었으며 1988년도에는 국민연금법의 실시로 나름대로 사회복지의 재정에 대한, 특히 사회복지 행정의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내용이 더욱더 충실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983년도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1급, 2급, 3급이 제도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사업의 공식 명칭이 사회복지사로 변경되었죠. 그전에는 사회사업가 이런 명칭이었다가 이제 사회복지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대학의 사회사학과 명칭이 사회복지학과로 개칭되었죠. 그전에 처음 만들어진 학과들은 대부분 사회사업학과였고, 그 이후 만들어지는 학과 또는 개칭을 하면서 사회복지학과로 개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0개 대학의 사회복지학과가 설립되었고,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1987년부터 연차적으로 저소득층 밀집지역 면, 동 단위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배치한 것이 공공사회복지행정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한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법적 근거 없이 배치되었으나 1991년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과 복지 사무전담 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사회복지 직렬을 5구까지 설치하면서 전문직에 대한 공공복지 행정에 대한 수행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한편 1987년을 기점으로
민간 사회복지기관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한국형 사회복지사의 전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었습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해서 전국에 470여 개소의 사회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까지 합하면 약 1100개소의 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용시설인 복지관을 통해서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사회복지 서비스는 기존의 시설보호나 현물 지급 등 단순한 지원을 벗어나서 프로그램의 형식을 띠게 됩니다. 게다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 민간 영역의 지원기관 또는 기업 사회공헌 활동에 급증하면서 프로그램 중심의 사회복지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90년대에는 사회복지 분야의 체계화가 이루어진 시기입니다. 1991년 아동복지법과 별도로 영유아 보육법이 제정되었고 영유아 보육사업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1993년에는 고용보험법을 제정했고 1995년도에는 정신보건법,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어서 사회복지 행정의 영역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사회복지 관련 복지제도의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해서 체계화되었고 적용 대상의 범위도 확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92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복지 전담 행정기구 설치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고 1995년도에 이르러 사회보장기본법을 제정으로 사회보장 전달 체계에 대한 규정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995년 7월부터 보건복지사무소의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존 보건소 조직의 복지사업부서를 신설하고 읍면동에 흩어져서 근무하던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이곳에 집중 배치하여 공공부조 업무를 수행하고 지역 주민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가급적 보건 서비스와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시범보건복지사무소는 보건과 복지, 수요의 증가 및 다양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실시 및 경제, 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른 요청으로서 복지행정의 전문화와 효율화, 그리고 보건소의 기능 개편, 보건복지 서비스의 통합 제공, 지역복지 기능 강화 등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되었습니다. 1997년도에는요, 사회복지행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이라 그러죠.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해서 사회복지시설을 3년에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하여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수요를 높게 갖는 것도 새로운 하나의 발전의 기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98년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에 의해서 민간 사회복지 조직의 재정 자율성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1999년에는 국민기초생활제도의 도입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게 되어서 공공사회복지행정의 범위도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1999년 사회복지행정학회가 창립되었고 학술지인 사회복지행정학이라는 것이 발간되면서 사회복지행정의 위상이 제고되었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기 사회복지제도의 변화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보험제도의 정비입니다. 1988년 제1차 사회보장 장기발전계획을 발표하여서 인구의 고령화, 가족구조의 변화, 산업화의 가속화에 따른 국민복지 수요의 급증을 예상하였습니다. 그리고 IMF, 외환위기 등 이러한 경제난으로 인해서 대량 실업자 발생으로 소득 분배가 악화되었다는 것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해체 등 과거에 없던 새로운 사회복지의 수요 발생 등 질적 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 욕구가 표출되어서 소외계층의 사회보장 욕구가 심화될 것을 예측하였습니다. 이에 21세기 국민복지의 비전을 전국민 사회보험 실현과 최저 생활보장과 또는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복지 서비스 확충을 두고 이를 실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측과 실천 계획에 따라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 제도를 실시했고 의료보험에 대한 통합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출발했습니다. 전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제도를 적용해서 기존의 산재보험을 포함한 오늘날의 4대 보험이 제도적으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공공부조제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서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되는 제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에 해당됩니다. 개별 가구의 소득이 국가가 정한 일정 기준선에 미달하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생계나 의료나 주거나 교육 등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금이나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복지제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1997년 말 외환위기로 인해 실업과 빈곤 문제가 심각했던 상황에서 빈곤층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1999년 9월 7일에 제정되었고 2000년 10월 1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빈곤층에 대한 소득 보장을 사회권의 하나로 규정하였고 근로 능력의 유무와 무관하게 모든 빈곤층에게 소득 보장을 하도록 규정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활사업을 통해서 근로연계복지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보장제도에서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 체계 변화의 자율성의 강화입니다. 노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과 같은 시설을 통한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탈피해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재가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서비스 제공 방법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민간 자본이 사회복지 시장에 참여하도록 개방시키고 또 자율성을 높여서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등에 대한 민간 사회복지 조직의 참여가 급증해졌습니다. 또 1990년대죠. 1990년대에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이 제도를 실시한 건 했는데 이러한 지방자치제도의 실시도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개편을 가져왔는데 중앙정부라고 하는 이 중앙정부의 이론적 구조에서 지방정부를 거치는 다층적 구조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 이후 전개되었던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사회복지 조직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의 필요성을 야기하게 됐고 이러한 사회복지 전문 인력의 현장 수요에 맞춰서 대학에서 사회복지 관련 학과가 크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직의 교육에서 사회복지 행정이 차지하는 비중도 커졌으며 제한된 자원에 대한 사회복지라고 하는 이 조직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전달 체계가 복잡화되고 다원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복지라고 하는 전문직의 교육에서 조직의 전략적 기획과 관리,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 자원개발과 전달체계, 더 나아가서는 서비스의 활용 전략 등이 강조되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회복지행정의 확립기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확립기를 통해서 보면서 사회복지행정체계가 어떻게 마련되었고 그 마련 속에서 사회복지가 어떠한 측면으로 되었는지 우리가 함께 보았고요. 특별히 1988년도 국민연금법이 실시되는 그러한 맥락에서도 상당히 사회복지 행정의 범위가 확대됐다라는 것도 의미 있는 하나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1급, 2급, 3급으로 제도화된 것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1990년대는 이제 사회복지 영역이 체계화가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많은 법들이 만들어졌죠. 그 중에 대표적인 법이 예를 들어서 아동복지법이라든지 영유아 보육법, 더 나아가서는
1995년도에 만들어진 정신보건법과 사회보장기본법 이런 부분들이 사회복지 행정을 아주 체계적인 만드는데 큰 디딤돌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그 제도가 바뀌고 또 새로워지면서 변화의 큰 틀 중에 하나가 사회보험제도가 정비된 것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또 하나의 큰 틀은 공공부조 제도라고 하는 것이 국기법이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이 또 다른 사회복지 행정의 발전을 갖고 온 계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복지 중에 평가라는 항목도 들어가고 또 자원에 대한 얘기도 들어가면서 나름대로 서비스의 활용 전략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연구하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문하실 분들은 저한테 카톡으로 주시면 더 빠른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